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준서 TV의 박준서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소소한 제언이라고 그럴까요? 이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은퇴 후에 사실은 내 자신이 충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좀 시키는 시간과 더불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좀 노후 생활이 좀 편안하고 행복한 세계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행복이라는 주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이라는 게 뭐냐? 행복의 뜻을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행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도 행복한 줄 모른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만족감을 얻어서 흐뭇한 상태, 이 흐뭇한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뭇한 상태는 내가 감정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행복감이라는 걸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데 참 느껴지지 못하면은 이게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흐뭇한 상태인데, 어떤 경우에 흐뭇해지게 되냐면요. 내가 살아가는데 삶의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가치 기준. 이게 가치 기준이라고 그랬을 때, 이 가치 기준에서 만약에 벗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죠.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은 걱정이 생겨요. 이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일을 찾기도 하고 그런 쪽에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거나, 또 다른 방법은 어떤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거. 이 원하는 게 크면은 이거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또 굉장히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럼 정신적, 육체적인 노력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고달퍼집니다. 그냥 고달퍼지니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걱정거리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거나, 뭐해? 이 욕구를 좀 줄여서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소일거리 정도로,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걱정거리를 만든다든가 이거를 키우는 일,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거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기성이 강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부 은퇴자분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시간도 있고 자금도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라든가 코인 시장 이런 데 특히 굉장히 위험하죠.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곤 합니다. 근데 이것은 걱정거리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투기라는 거 안 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지만, 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특히 시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투자를 해보지, 이 조금이 자꾸 커집니다. 이게 투기성이라는 게, 투기성 행위가 사실은 자꾸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잘못되게 되면 큰 대형 사건으로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여윳돈이 있으면은 친구들과 또는 이웃들과 가까이 지내는 분들과 같이 밥 한 끼 하면서 지갑을 여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남으로부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행복한 삶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조를 드립니다만, 첫 번째, 투기성 있는 그런 것에 투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것에 주의합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기에는 창업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창업을 하거나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소일거리 차원의 일이 아니라요, 어떤 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 그런 건 은퇴하셨다고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지나가는 수로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 자신에게 바로 닥칠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생활 중 사고, 운동 중 사고, 뭐 운전 중의 사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사고가 나면 크든 작든 다치게 되면 내 거동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요. 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신경 등이 둔화돼서 자꾸 발생되는데 굉장히 잦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요,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경우는 자신이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사고가 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뭐 걷다가 발목 접질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저 캠핑을 한다고 그러다가 다른데 이제 다쳐갖고 막 발등에서 막 피가 막 진짜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응급실도 가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한 거, 나는 괜찮겠지, 치부해서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주의해야 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실에 샤워 전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진짜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경우 잦습니다. 그래서 뭐 저 우리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저 고무판 같은 거, 이런 거를 깔아 놓도록 해서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넘어질 수가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지 입다가 또는 바지를 벗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골절 사고 나요? 안 그런 것 같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대서거나 또는 잡고 이렇게 그 옷을 입는 거, 벗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걸을 때 신발끈 잘 조여매세요. 이 발목 잘 다칩니다. 걷다가 삐끗합니다. 그러면 이거 안 나요. 뭐 주사 맞고 뭐 여러 치료를 하더라도 쉽게 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과도하게 운동하다 이제 관절을 다칩니다. 무리한 걷기. 저 6개월마다 무릎 주사 맞고 있어요. 그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해야 될 거, 운전복귀 조심하세요. 이거 습관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특히 이제 지방도로 어디 같은 거 놀러 다니실 때, 또 이럴 때 요즘 공익제보라는 게 있어 갖고요, 중앙선 침범했다면 어느 순간 찍혀갖고 신고 들어갑니다. 또 30km 그 우리 제한속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찍혀서 굉장히 이거 범칙금이 비싸죠. 뭐 저 벌점도 있고요. 운전벽구 습관적으로 지키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열기구 같은 거 있죠. 겨울에 특히 화재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아니고요, 이 중소기업 또는 중국에서 만들어 온 제품들이 많은데, 그게 누전이라든가 또는 발열이 돼 갖고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코드 빼놓고 다니시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같이 주방기구의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이거 나가실 때 외출할 때는 꼭 확인하는 습관.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관문 앞에다가 뭘 해놓냐면은, 해놓잖아요. 나갈 때 확인할 수 있는 체크 항목.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이거 습관 들이는 거. 그래서 사고가 있으면은, 사고 사건이 있으면은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삶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하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잘 안 되죠. 대인 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뭐 조심해야 되냐면, 언행의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조직 내에서 보통 대접을 많이 받거든요. 뭐 선배다, 그 다음에 고위직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그 후배들이라든가 이제 팀원들, 부하 직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하던 습관대로 나와서 이렇게 말을 갖다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 사람은 좀 이렇게 혀가 짧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좋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대인 간 갈등 유발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부 간의 갈등 유발되지 않도록
그러면 큰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면 가족 간의 갈등, 그것 중에서도 부부간인데, 왜냐면 부부는 이제 삼시기가 보통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소일거리 삼아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부부와 많은 시간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부지간에 행복한 시간을 진짜 함께 누려야 되는데 그동안 못 해왔으니까요. 갈등의 원인이 이 부부간의 언행에서 옵니다. 예, 뭐 여러 많은 그 교육 시간을 통해서 뭐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역량 개발 차원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많은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 갈등 측면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게 남편이 됐든 뭐 저 아내가 됐든 존중해 주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오해가 없도록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거. 그래서 갈등은 사정관리, 이게 중요합니다. 갈등 생기고 나면은 그것을 봉합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말과 태도를 조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변화해보는 그런 것들은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은퇴 전후에 특히 영상을 지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 영상도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그 재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는데, 이 영상을 보실 때요, 그 영상 제목 이거 조심해서 클릭하세요. 내 마음의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 내 자신이요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되면요, 그게 전이가 돼 갖고 내 감정이 안 좋아집니다. 불편해져요. 괜히 불안해집니다. 뭐 그런 것 중에서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목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 낚시하는 그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낚시 다 좋은데 괜찮아요. 뭐 유튜버로서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러지만, 재앙이니 뭐 폭망이니 뭐 이렇게 자극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 유튜브를 표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자꾸 보게 되면 부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부분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그 정치적 측면에서도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듣고 기분 나쁘거든요. 그 기분 나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분 좋은 것만 보세요. 그리고 기분 좋은 얘기를 많이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과 좀 멀리하라. 그런 게 영상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마음이 가는 대로 순리대로 살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노자의 도덕경 같은 데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오늘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즐거움이라는 거, 편안함이라는 거, 이게 바로 그 걱정거리를 없애고 내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편안한 마음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게으름도 피워보시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이불 속에서도 그냥 편안함도 누려보시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은퇴를 하셨다는 얘기는 장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있다 나오셨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기본 수준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과도한 욕심을 낸다든가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겨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차분히 기다리면서 그걸 지나가기를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그 걱정을 줄이는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연구한 내용에 보게 되면 걱정의 40% 정도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한 22% 정도는 뭐 사소한 고민, 그리고 한 4% 정도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살 필요가 없다. 그냥 불필요한 걱정, 과도한 걱정 괜히 해서 내 마음에 불안감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멀리하는, 걱정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알면서도 사실은 잘 안 되는데,
그 5가지에 대한 걱정거리 이거 만들지 않도록 하기를 빌면서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